정치권의 혼술. 오늘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법률가적 시선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술술 풀어주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오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뭐 파기환송은 안 될 거다. 지금 그대로 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아니다. 파기환송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파기환송을 한 이유,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밝힌 이유 그대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일단 대법원 판결 좀 총평을 한번 좀 해주시죠. 제가 이게 평소에 방송에서는 이제 그 실력이 없어서 예측이 많이 틀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 9시에 저 SBS, CNBC 토론에 이거 나가서 방송이 100% 맞았습니다. 둘 다 이게 파기환송도 맞고 이재용 부회장의 금액도 50원 늘어난 게 맞고 16억 그다음에 그 이유도 34억 이거 전부 다 그 이유도 이게 말세필 넘어간 거 그다음에 그 삼성의 성계구도 묵시적 청탁 그래서 이제 동계 영대 섭보전도 16억 전부 이게 그 완벽하게 맞았는데 말구입비 34억까지 근데 맞은 게 너무 씁쓸해합니다. 저는 이게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그렇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분리해서 선고를 하라는 이야기죠. 대법원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법치의 최후 보루가 대법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법원은 뭔가 이 법과 원칙 그리고 이제 그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대법원들의 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 특히 현 정권 들어서 대법관에게 6명이 전부 좌파 성향, 민배라든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따라서 너무 이게 그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 판결이 아닌가? 정치적 판결입니까? 저는 이게 그래 보는 게요. 가장 제가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이게 납득이 못하는 게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수원이 있어요. 근데 최수원의 딸이 정유라가 승마를 지원받다 칩시다. 근데 이게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이 됩니까? 이게 옛날에 말하는 경제공동체인데 판례가 이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안 쓰면서도 그 논리는 정유라가 지원받은 게 전부 박근혜가 뇌물 받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모를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판결문을 몇 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 부인하고 최순실 부인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공모했다는 걸 입증해서 하는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각각 분리해서 심판을 하라고 다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렇다면 1심과 2심은 왜 병합을 해서 했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그 판사의 무지죠. 솔직히 말하면 고백하면 이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비판을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 전쯤에 법률신문에서 쭉 이게 나왔는데 실제 뭐 재판을 많이 해본 판사들도 이게 그 공직선거법의 18조 3항에 보면 선출 공무원에게 그 왜냐하면 이게 벌금을 뇌물을 받았을 때 벌금이 100만 원만 넘어도 5년간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었고요. 또 이게 집행유예 받으면 10년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 선고해야만 형량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겠네. 이 법의 취지를 전부 이게 강구한 거예요. 야, 1심, 2심 판사들이 그걸 몰라서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 가장 똑똑한 판사들은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잡아냈는데 근데 하나 아쉬운 게요. 자, 그럼 이게 분리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분리 선고해서 대법원에서 해도 됩니다. 굳이 파기 환송할 필요 없어요. 파기 환송할 의도가 뭐죠, 그럼? 한마디로 이게 저는 사면 논의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두 개 분리해서 대법원에서 야, 뇌물은 뭐 20년, 그다음에 직권남용 5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파기 자판 대법원에서도 이게 스스로 스스로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판을 할 수 있다.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파기 자판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게 대통령형이 확정되죠? 그 다음부터 이게 사면 논의가 물부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돌려보내면 고등법원에 최하 4개월. 또 이게 대법원 올라오면 또 4개월. 8개월.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사면을 논의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게 의도로 돌려보낸 게 아닌가. 대선 전에 사면 논의가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8개월이면 대선 딱 8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을 앞당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해주면은 총선 직전에 사면을 해주면은 이 탄핵 책임론이 다시 막 보수 진영에서 일어나면서 보수 분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이것을 앞당겨서 뭐 8개월 다 안 채우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정치 전문가들은 네. 보통 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보면 네. 야, 오히려 이게 사면식에서 네. 보수를 대분열시키자 네. 이런 게 분도 있는데요. 네. 저는 방송에서 일관되게 문재인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32년 살릴 사람이다. 하루도 이게 안 깎아주고. 물론 이게 본인 임기가 다 돼가니까 못 살리지만 절대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안 한다. 그러게 왜 그러냐면요. 사면하는 순간에 민주노총이든 모든 이게 좌파들이 강력 반발해서 어차피 이게 정권말이 허약한 기반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5년 동안은 사면 안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지층들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걸 분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지층을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면을 안 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면론으로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물론 뭐 대법원이 뭐 청와대가 이렇게 짬짬이 했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사면 논의는 총선 때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전 짬짬했다 봐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게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의 청와대에 법무비서관은 다 파기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게 우리법 연구에나 충분히 이게 교감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게 파기 돌려보내서 시간을 이게 끌면서 사면 논의를 막는 충분히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묵시적 교감이라 봐야죠. 근데 지금 분리 선고를 하면 형량이 높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병합하면요. 아무래도 이게 형량을 좀 깎아주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이게 3년, 2년짜리 두 개를 합쳐버리면 5년 안 하고 4년 하는 이런 데 경향은 있는데요. 필연적으로 이게 높아지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이게 그는 통상의 경우는 좀 이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게 박 대통령한테 형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2년이나 뭐 40년이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이거는 우리 공화당 오늘 12시에 대법원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또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더 좀 확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새로운 또 동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원진 대표를요. 저도 이게 만나보니까 사면을 아예 바라지도 않아요. 사면은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사면은 이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청원할 생각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이게 박 대통령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오히려 근데 형 집행정지를 일부 해서 치료는 받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게 인권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요즘은 세계에서 또 갑자기 박 대통령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면 안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게 치료는 받고 들어가도록 형집행정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조원진 대표의 뜻입니다. 형집행정지 저번에 한번 유영아 변호사가 신청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이었는데 그때 결국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 몇 명하고 의사들 가가지고 교도소에 유관으로 눈으로 이게 딱 보니까 죽을 병 아니네 하면서 그냥 기각했잖아요. 근데 눈으로 봐가 검사가 압니까? 그 상태는 이게 서울대 병원이든 큰 병원에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봐야지 허리가 이게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안 좋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정도 못하고 대면 대화도 불가능하다. 이게 조원진 대표의 주장이에요. 따라서 이게 형식적으로 눈으로 이게 보고 기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진단해서 한번 큰 병원에서 판단해달라 이 뜻이죠. 그럼 다시 한번 뭐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이게 다시 신청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이 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왜 검찰총장이 보내는가 하는데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이제 고법으로 오면은 우리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해당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공소유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공소유지에서 박 대통령도 형량을 이게 좀 올리도록 두 개 쓰라니까 최선을 다하고 이거는 이제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이게 형량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뇌물이 50억 늘었죠? 따라서 이게 반드시 실형이 놓도록 윤석열 이분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히 더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이건 이재용 보입니다. 부회장을 겨냥한 거래요. 지금 한일 경제전쟁 때문에 뭐 우리 대기업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뭐 대통령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대기업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게 두 가지예요. 일단 이게 파기환송이 되면서 금액이 50억 뇌물이 늘었죠. 그러면 이게 그 횡령 금액도 따라서 이게 50억이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징역 5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 장량 강경하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어려워진 1심하고 똑같은 이게 금액이니까 1심에는 이게 실형 5년 받았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이게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그거 수사 중에. 근데 이거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그 승계구도, 승계구도가 있었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뭐랬지? 바로 삼성에서 승계 작업, 승계 구도가 있었다. 이걸 판단해 버렸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상당히 어렵게 된 두 가지 예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집행유예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여기도 또 4개월, 8개월 되는 건가요? 그 앞으로 대법원 같이 이것도 파기환송된 거죠, 그건? 그렇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도 파기됐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그 구속 사건은 4개월이라는 뜻이고요. 좀 더 이게 걸릴 수도 있는 거 시간은 불구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희망은 신동빈 롯데장 있죠. 이분도 이게 70억이었거든 뇌물이. 근데 1심에 구속됐다가 2심에 집행유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신동빈보다 한 10몇 억 많긴 하지만 그게 그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그렇죠. 저는 이게 그 법원이 조금만 이게 법도 어떤 이게 경제적 고려 전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설마 구속까지 가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설마가 항상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오늘 아예 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물론 좀 형량을 신경 안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25년이든 2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이것을 파기환송을 시키고 또 시간을 또 8개월 더 끌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이 격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앞두고 이른바 옥중 정치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이게 뭐 옥중 정치를 할지 또 이게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상당히 그 전문가들 사이에도 예측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그 당분간은 아직까지 이게 안 나올 것 같고요. 정말 이제 그 총선이 임박해서 어떤 이게 보수의 상황을 다 봐가면서 선거의 결정적인 국면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보수가 총탄압해서 반문 연대로 이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라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자유한국당의 개의주의라든지 이런 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제가 100% 모르지만 어떠한 이게 메시지 마지막 승부수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이 이대로 이게 결국 역사에서 퇴장하지는 않고 그렇죠. 한 번에 이게 승부수가 나오는데 일단 이게 본인도 계속 이게 심사숙고하면서 정세를 이게 다 보고 있지 않나 보고는 이게 다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하고 과연 이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보통 오늘도 형량보다 과연 이게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가 이걸 궁금해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저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도 이 정치 재판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 재판이라고 해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까지 정치적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뽑으려고 하는데 그게 괜찮겠습니까?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합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판결은 법과 원칙, 증거나 팩트의 판결이 아니고 여론, 그것도 이게 일부 좌파 여론이죠. 그다음에 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치적 재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맞다 보고 그 근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공모한 증거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왜 공모를 해서 경제 공동체를 보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궁의 관시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묵시적 청탁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청탁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포괄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이거는 이게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 아, 그렇게 아니 나무 하나하나가 없는데 숲이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아무런 개별 부탁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 포괄적 현안에 와서 청탁이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저는 이 정치 재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이 최순실에게 그 34억 원치 34억 그 말 3마리 사줬는데 그 사준 이유가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해준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최순실에게 이렇게 34억 원어치 말을 사주면은 그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 논리가 문제인 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삼성에서 승계 다툼이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의 그 경영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박하게 뇌물까지 줘가지고 승계자금 도움받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이게 승계구도 도움받으려고 뇌물 줄 것 같으면 말 3마리가 됩니까? 그렇죠. 현금 1조는 갖다 줘야죠. 현금 1조를 이게 뭐 대통령한테 직접 서에서 비밀 공고를 주든지 이래 하면 이게 뭐 부탁이 되지. 아니 정유라한테 말 3마리 사주고 뭐 승계자금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말 3마리가 34억이에요. 이게 상식에 맞냐 말이에요. 말 3마리도 또 그냥 빌려준 거라는 그 판결도 있고 그게요. 준 거라는 판결도 그게 있고. 정유라가 뭐라 정언했어요. 재판에 넣어가지고 엄마가 야 이건 네 말처럼 타라. 네 말처럼 이게 타라는 거는 네 말이 아니에요. 네 말처럼이니까. 네 말처럼. 이거 저희 삼성에서 받은 거야. 네 말이야. 이게 너 말이다. 그렇죠. 말 너 거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삼성이 국가대표 승마 전원 지원했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호 전무가 다른 국가대표 선수 다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 정유라 혼자 남게 된 거죠. 따라서 이게 정유라 혼자 남고 말은 있으니 본인 혼자 지말처럼 탄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말의 소유권은 지금 삼성이 찾아왔거든요.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정말 이게 저는 이 판결 보니까 뭐 옛날에 북한말 표현식으로 하면 삶은 말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삶은 말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이런 게 논리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진짜 법률적으로 무죄해서 그런데 이게 대법원 나중에 그 8개월 있다가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서 지금처럼 25년 뭐 형량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대법원 정권이 바뀌든지 대법원장이 바뀌든지 했을 때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재심 이게 뭐 새로운 점검은 할 수 있는데 형량을요 전두환 노태우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전두환은요 12.12 사태 때 군사 반란이에요. 그러기에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5.18 때 이것도 이게 내란죄예요. 내란 살인이잖아. 그 다음에 뇌물을 직접 수천억을 직접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추징금이 수천억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내에 노태우 대통령 17년 6개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은 물론 무기징역 받았지만 감형됐고 근데 두 분 다 2년 하고 며칠 살다가 넣었죠.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이 지금 이게 최장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박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지른 대통령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10원 하나 안 받은 깨끗한 대통령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살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재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법원 그 판결문을 쭉 그 대법원장이 읽으면서 TV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이 판결 선고가요. 처음부터 이게 조국 구하기에 사법부도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주 셋째 주 목요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셋째 주 목요일 선고 예정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게 9월 셋째 주로 넘어간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소미아 파기하는 날 밤에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야 선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게 청와대와 저는 교감하에 조국이 관심을 어떻게든 박 대통령이나 다른 데로 돌려보자. 이런 게 뜻에서 사법부도 이렇게 선고기를 잡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조국 구하기의 정치적 판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제목의 아주 핵심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그 여기까지 듣고 듣겠습니다.